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두 아이 키우고 있는 경기도 사는 엄마입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춥고 빙판길이 되면 어김없이 친정 엄마가 생각납니다. 예전에 꽁꽁 언 인도에서 넘어지셔서 친정 어머니가 머리와 허리를 다치셨거든요. 그때 응급실 실려가셔서 제가 얼마나 놀랐었는지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열받았고 지금은 거의 연 끊어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시어머니는 정작 며느리들 중에 제가 제일 좋다며 저랑 합가하고 싶어 한다는 게 코미디지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때는 거의 10년 전이고 아이들도 아주 어렸을 때 일입니다. 그날은 구정이었고 저는 결혼한 지 5년 차 정도 되었을 때예요. 저희는 시댁이 2개입니다. 시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시아버지는 재혼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고요. 아버님은 1년에 명절 딱 2번 만나 식당에서 식사만 하고 헤어지고 시어머니는 저희가 시댁으로 가서 만나 뵈어야 합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명절 내내 저희가 있기를 원하시죠. 특히나 연휴가 유독 짧기라도 하면 이번에 주말까지 합쳐 겨우 4일 놀더라. 이럴 때는 어디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3일 자고 가거라. 그게 맞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희가 혹시라도 시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 집 아들 노릇할까 봐서인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셨어요. 저희 결혼하기 전에도 원래 아들들한테 그렇게 하셨다네요. 재혼한 아버지 보러 갈까 봐 늘 전전긍긍. 뭐가 그렇게 불안하신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유독 경계하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들이 친정에 가는 게 그렇게 안 이끄우신 거죠. 그래서 5만 가지 핑계를 다 대면서 어떻게든 저희들이 시댁에서 3박은 머물러 있길 바라셨습니다. 처음 멋모를 신혼 시절에는 어머님이 저를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줄 알고 오래 있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려먹으려고만 하고 시자 갑질만 하려고 해서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머님 남편, 저희 아이들한테는 갓 지은 고슬고슬한 밥을 듬뿍 퍼주시면서 저한테는 지난 끼니에 먹다 남은 찬밥을 주신다던지요. 게다가 쓸데없는 일을 왜 그렇게 시키시는지요. 어차피 명절에 시댁에 오는 사람들이라고는 저희 가족이랑 형님네 부부뿐인데 음식을 거의 20인분은 만드십니다. 그렇게 전을 하루 종일 부쳐요. 갈비찜도 엄청 많이 하시고 잡채도 거의 10kg는 하시는 듯해요. 물론 며느리들이 다 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래라 저래라 그 좁은 주방에서 지휘만 하시고요. 그렇게 만든 음식을 밀폐 용기에 나누세요. 그래서 어머님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한테 나눠주시고요. 그걸 전부 저희 며느리들이 다 해요. 어머님이 시키십니다. 예, 이 용기에는 고기가 덜 들어갔지 않니? 조금 더 잘 넣어라. 잘 좀 분배해. 잔소리도 엄청 나시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음식하면 물려서 먹기도 싫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남은 거 아깝다면서 꾸역꾸역 저희한테 싸주시고요. 남편도 싫어하고 저희 아이들도 별로 반기지도 않는 음식들인데 어머님은 그렇게 억지로 저희 트렁크에 넣으십니다. 심지어 어머님 혼자 살아 냉장고에 음식이 넘쳐난다면서 유통기한 지난 소시지나 다 물러터진 채소들을 그렇게 저희한테 자꾸 주려고 하세요. 그래 놓고는 저희한테 장 보느라 돈 많이 썼다면서 대놓고 용돈을 바라시지요. 물론 명절에 용돈 드리는 게 맞긴 합니다만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50만 원, 100만 원까지도 크게 바라시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공무원 외벌이 부부이고 아주버님네도 힘들고 바쁘게 일하고 사는 거 아시면서요. 그런 까닭에 저희 형님은 시어머니랑 한번 대판 싸우고 명절에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인 저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시댁 한번 갔다 오면 아주버님이랑 이혼 얘기하면서 싸우게 되고 그런다면서요. 그렇다 보니 어머님은 저한테 더 집착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아들들도 무뚝뚝하고 그나마 살가운 척하는 저에게 더 기대시더라고요. 게다가 형님네는 딩크라 아이가 없고 저희는 아들이 2이나 있어서 그런지 어머님은 저희 집을 더 좋아하셨어요. 대놓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큰아들은 남 같아. 큰 며느리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정들이 없는지. 나한테 자식은 둘째 아들 하나뿐이다. 며느리도 너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련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더 잘하거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외롭다는 이유로 합가까지 하려 하셨지만 제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어머님은 아직 정정하시고 무엇보다 제가 시어머니 같은 분을 모시고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남편도 이해하는 바입니다. 본인도 자기 엄마랑 죽어도 못 살겠다고 하는 양반인데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합가는 안 되겠다고 했더니 충격 받았다면서 엉엉 울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해드리면 10을 바라는 분이시고 또 자식한테 무언가를 베푸는 법이 없으신 분입니다. 저희 아이들 둘 낳는 동안 내복 각각 한 벌씩 그리고 큰아이 돌 때 금반지 받은 게 다네요. 둘째 아이는 아예 안 챙겨주셨고요. 어린이날 생일 이럴 때도 아예 모른 척 하시고 정작 어머님 생신 때는 한 달 전부터 어디 가고 싶다, 뭐 갖고 싶다 대놓고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니 제가 학을 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는 대놓고 저희도 돈 없다, 이번에 그렇게 못 해드린다 차갑게 말씀드리곤 했지만 어머님은 서운은 하시면서도 태도를 잘 고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래저래 정말 싫은 시어머니지만 이혼도 하신 데다 큰아들네까지 안 찾아오니 이만저만 외로운 게 아니겠다 싶어 한 달에 2번은 안부 전화하고 명절에도 꼬박꼬박 찾아가 2박 이상은 머물러 있곤 했습니다. 어버이날, 생신, 연말 같은 경우도 시댁 찾아갔고요. 아무튼 저는 최선을 다한 며느리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저에게 많이 고마워하고 있고요. 게다가 저희 친정도 어머니만 있으세요. 친정 아버지가 저 대학생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쭉 혼자 사십니다. 그나마 친정 근처에 제 친언니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닥 외로워는 안 하시고요. 원래부터 독립적이시라 일도 늘 하셨고 친구분들이 많으셔서 쉬는 날에 잘 어울려 놀러 다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한테 기대지 않으려 하시고 움직일 수 있으면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셔서 벌어둔 돈도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이것저것 베풀어 주려고 하시고요. 저희 결혼할 때는 친정엄마가 5천만 원이나 해주셨고 저희 아이들 돌 때마다 100만 원씩 주셨습니다. 그 외 용돈과 선물도 많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친정에 방문하면 저 힘들다고 음식도 미리 다 해놓으시고 아이들 데리고 나가 놀며 저랑 제 남편 집에서 낮잠 자게 하십니다. 여러모로 저희 시어머니랑 완전히 반대세요. 시어머니는 일단 저희 결혼할 때 1원도 안 보태주셨고 저희한테 돈 쓰는 거 너무 아까워하시고 아니 자식한테는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다 무조건 부려먹으려고만 하시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친정엄마랑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죠. 그 점을 남편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늘 장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위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뭐 사달라, 뭐 해달라 요구하고 하루 종일 저희 일 시켜 먹으면 남편이 대놓고 엄마, 장모님은 미리 음식도 알맞게 해놓으시고 우리 가면 애들은 당신께서 보신다며 우리더러 그냥 쉬라고 안방에 이불 깔아놓는 분이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좀 배려해주면 안 돼? 이러면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엄마 집에 찾아오겠어? 말한 적도 있어요. 그것도 남편이 참다 못해서 질러버린 거고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가 난리셨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네가 그러고도 자식 새끼야? 그렇게 네 처가가 좋으면 거기 가서 아들 노릇하고 살아라. 그래, 나 같은 애미라서 미안하다. 내가 죽어도 찾아오지 마! 라고 하시며 다신 저희 안 보고 살겠다 하시더니 며칠 뒤에 슬그머니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핸드폰 뭐가 망가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좀 내려와 달라 하시더군요. 여기까지만 써도 저희 시댁과 친정 사정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셨죠?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답이 없고 좀처럼 정이 안 가는 분이세요. 게다가 저한테도 말로는 우리 며느리 하시지? 제가 바닥에 궁둥이 대고 있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라 시댁 청소, 부엌 정리, 장바오라 시키시죠.
남편은 항상 제 눈치 보며 자기가 하려고 하지만 어머님은 또 그건 안 되겠는지 우리 며느리가 잘해. 너는 손이 야물지 못해서 못한다. 우리 며느리가 하게 냅둬라. 하시며 아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려는 분이십니다. 뭐 결국 남편도 같이 일하긴 하지만 어머님은 그걸 못마땅히 여기시고요. 아무튼 그런 시댁이었고 문제의 발단이 된 어느 구정날이었습니다. 저희는 명절에 시댁 먼저 갔다가 친정에 갑니다. 그게 나아서요. 물론 시어머니가 좋게 보내주지 않으십니다. 2박하고 그 다음날 아침만 먹고 친정으로 떠나는데 꼭 이것저것 핑계 대가며 세아가 점심까지 먹고 가라. 내가 만두 좀 더 쪄놓을게. 응? 라며 점심, 심하면 저녁까지 먹고 눌러 앉게 하려고 하시거나 세아가 세탁기 뒤로 빨랫감이 잔뜩 넘어간 것 같은데 그것 좀 봐주고 가지 않으련? 아, 그리고 옥상에 방수 페인트가 다 벗겨졌나 봐. 아들이 올라가서 좀 봐주지 않을래? 많이 벗겨졌으면 오늘 좀 발라주고 가든지 페인트 한 통 사둔 거 있다. 라고 하시며 명절 내내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갑자기 집 수리를 요구하세요. 처음엔 어머님 부탁 들어드린다고 시댁에 머물다가 결국 어머님 바람대로 저녁까지 먹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정 결국 못 가고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저도 어머님, 저도 친정 가야죠. 친정엄마랑 언니네 가족 다 저희 기다려요. 라고 했더니 눈물을 글썽거리며 마지못해 보내주는 척 하세요. 그러고는 저한테 들릴 듯 작게 에구, 내가 빨리 죽어야지. 외로워서 살겠나? 라고 하시죠. 어떻게든 작은 아들이 처대 까는 길 발걸음 무겁게 말이죠. 나중에는 그냥 어머님 말 무시하고 막무가내 떠나긴 했는데 막상 갈 때마다 어머님 때문에 짜증이 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어느 구정이었고 시댁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난 아침이었습니다. 친정 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 시댁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 전화하지 않는 언니라 좀 놀라긴 했지만 바로 받았습니다. 응, 언니, 무슨 일이야? 현정아, 큰일 났어. 엄마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크게 다치셨어. 우리 애 준다고 딸기 사러 새벽에 나가셨다가 미끄러지셨나 봐.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누워 계신 채로 거의 1시간은 있으셨나 봐. 지금 응급실 가는 중이야. 뭐? 그게 정말이야? 청천벽력 같은 언니의 말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새벽에 빙판길에서 넘어지셨는데 하필이면 사람이 없는 시간대라 늦게 도움을 받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날 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머리랑 허리 다치신 것도 문제지만 저체온으로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놀라서 허둥지둥 남편에게 말했고 급하게 친정으로 가야 했기에 짐도 서둘러 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늦게 방에서 나오셔서는 너희들 뭐하니? 왜 갑자기 짐을 싸고 있어? 라며 놀라시더군요. 어머님, 저희 이번엔 일찍 가야겠어요. 친정엄마가 빙판길에서 넘어지셨는데 늦게 발견되셔서 지금 저체온으로 위험하시대요. 에고, 그러냐? 많이 다치셨대? 언니 말로는 머리랑 허리를 다치신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지금 체온이 많이 낮으셔서 그런지 정신을 못 차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서둘러 짐을 싸며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고 어머님은 입을 떡 벌린 채 놀라시더라고요. 애들 급하게 옷 입히고 있는데 어머님이 연신 질문하시더군요. 그래서 지금 응급실로 간다고? 언니네도 갔고? 네, 언니랑 형부도 출발했대요. 머리를 다치신 거면 말씀도 못 하실 텐데 그건 아니지? 가봐야 알겠는데 그래도 털모자를 쓰고 계셔서 세게 부딪히진 않으신 것 같아요. 다행이구나. 그리고 패딩 입었으니 허리도 괜찮으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단 가서 얘기를 들어봐야 하겠지만요. 어머님, 먼저 가서 죄송해요. 그럼 이따가 식사 맛있게 하세요. 남편은 먼저 차에 시동을 걸러 짐을 챙겨 나간 상태였고 저는 아이들 챙겨서 일어나려고 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순간 막더니 아니, 근데 언니도 있는데 뭘 그리 급하게 나선다니. 그러다 사고 난다. 천천히 가도 돼. 라고 하시길래 저는 어머님이 저희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살짝 굳은 얼굴로 아니, 괜찮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갈 필요는 없잖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제야 어머님의 의도가 파악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가 일찍 가는 게 싫으셨던 겁니다. 가뜩이나 2박 3박을 하고 가도 마지막 날엔 늘 아쉽다며 잡으시는 분인데 이번엔 무려 1박만 하고 급하게 떠나려고 하니 이유 불문하고 기분이 나쁘셨던 거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따졌습니다. 아니 어머님, 친정엄마가 응급실에 실려 가셨다는데 어떻게 지금 안 가요? 내 말은 너희 친정 언니네도 옆에서 간병을 할 테고 급한 일이면 너한테 따로 말을 할 텐데 구태여 지금 갈 필요가 있냐는 거야. 많이 다치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저체온? 그걸로 사람 안 죽는다. 뭐 얼마나 오래 길바닥에 누워 계셨다고 저체온이야. 히말라야 같은 데서 몇 시간 정도 방치된 사람이나 저체온으로 죽는 거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어 지금 가나 이따 가나 똑같아. 사부인 절대 안 돌아가신다. 내가 그건 장담하마. 그러니까 점심이라도 먹고 가. 그리고 저 설거지 어떡하니? 나 손목 안 좋은 거 알면서 저거 두고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시며 하다못해 설거지라도 하고 가라고 저를 붙잡아 앉히시더군요. 저는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시더군요. 아니 세아가 그렇게까지 정색할 필요 있다니? 나도 노인네라 다 알아. 사부인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라고 하시길래 제가 쏘아 붙이듯 말했죠. 친정엄마가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아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남도 안 그래요. 걱정하면서 저희 어서 가라고 등 떠밀겠죠. 저희 못 가게 막기만 하면 저희가 어머님을 더 좋아할 줄 아세요? 라고 대놓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더군요. 제가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말한 적은 없거든요. 저는 어머님께 너무 실망했다고 한마디 하고 그대로 아이들 챙겨 시댁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시는 거 그대로 두고 남편 차 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는 내내 저는 울분에 차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남편도 놀라면서 본인 엄마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면서 미안해는 했고요. 친정엄마 다치신 것도 놀란데다 시어머니까지 그렇게 나오니 온갖 감정이 뒤엉켜서 그렇게 마음이 진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친정엄마 계신 병원 가는 2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신 시어머니 안 보겠다 다짐도 했고요. 그렇게 헐레벌떡 응급실에 도착해 친정엄마께 갔는데 다행히 괜찮으셨어요. 허리는 괜찮으셨지만 머리에 약간의 피고음이 의심되어서 MRI 촬영 대기 중이었고 모든 검사 결과 괜찮으셨습니다. 다만 고관절 쪽 근육이 놀라 바로 걷긴 힘드셨고요. 저체온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지만 의료진 분들 덕분에 회복도 빨리 되셨고요. 이래저래 다행이어서 가슴을 쓸어내린 채 그렇게 남은 명절에 친정엄마 입원해 계신 병원에서 보냈네요. 친정엄마 퇴원 수속하고 저도 집에 돌아왔지만 시어머니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2번의 부재중이 찍혀 있었지만 콜백하지 않았고 기다리다 못해 어머님이 제 남편에게 연락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로부터 카톡이 와 있길래 내용을 보니 그러게 내 말이 맞지 않니? 괜찮으실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 이번 주 내로 내 집에 와서 사과하고 가라. 라고 되어 있어서 헛웃음을 지었네요. 사과요? 앞으로 시댁 가고 싶지 않다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시어머니랑 연락도 하기 싫어서 오는 전화 안 받고 카톡에 답장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타는 건 시어머니더군요. 그 다음 추석 때까지도 저는 안 갔고요. 남편만 애들 데리고 시댁 가고 저는 친정 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 때문에 엄청 약이 오르셨는지 명절에 머리 싸매고 누워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이더군요. 그렇게 2번의 명절이 지날 동안 저는 시어머니께 찾아가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한 달에 1번 정도 마지못해 안부 전화를 나누긴 했지만 그냥 무뚝뚝하게 대답만 할 뿐 전처럼 살갑게 굴기도 싫더군요. 그러다 문제의 그날이 온 거죠. 시어머니가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주택에 사시는데 앞에 1평 남짓한 텃밭이 있습니다. 거기서 화단을 가꾸시다가 버려진 못에 발이 찔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택시 불러 병원에 가시지. 심지어 아들 냅두고 저한테 먼저 전화를 거셔서는
아이고 며느라, 나 죽겠다. 내가 발에 못이 찔려서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어. 나 좀 살려줘라. 아파 죽겠다. 라고 하시더군요. 얼마나 깊이 찔렸냐고 빨리 119 전화해서 응급실 가라고 했더니 어떻게 이런 일로 구급차를 타냐면서 저더러 와달라고 하시더군요. 시댁이랑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 마음만 먹으면 당연히 갈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어머님한테 쌓인 게 있다 보니 그러기가 싫더군요. 그래서 남편한테 연락하겠다고 했더니 우리 아들은 지금 일하고 있잖아. 집에서 노는 네가 와야지. 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아마 아파서 더 승질을 내신 모양인데 저도 열받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그 당시 전업주부도 아니었습니다. 집 대출금 때문에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알바를 시작한 상태였고요. 어머님 전화 받은 그 당시도 알바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근해야 한다고 하니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시며 그깟 알바가 대수냐며 시어머니가 못에 찔려 중내에 사내 하는데 당장 오지 않고 뭐 하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가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1시간 동안 방치당하다 실려갔을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안 죽는다고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더러 남은 설거지 하고 가라고 못 가게 하셨잖아요. 그건 기억나세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시더군요. 아니, 그건... 그리고 나중에 친정엄마 퇴원하셔서는 저더러 뭐라고 하셨죠? 어머님 말 맞지 않냐며 저더러 사과하러 오라고 하셨죠?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그동안 저한테 막대하고 또 저희까지는 바라지는 않아도 아이들한테까지 아무것도 안 해주고 바라기만 하셔도 꾹 참고 며느리 노릇해왔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셨죠? 며느리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저번 친정엄마일 때 확실히 느꼈고요. 제가 따지듯 숨도 안 쉬고 대들자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자면요. 어머님 파상풍 주사 맞은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으세요. 그런 일로 안 죽는다고요. 병원 가보긴 할게요. 그런데 저도 제 볼일 다 끝내고 가야겠네요. 그때 어머님이 저더러 설거지라도 하고 친정 가보라고 하신 것처럼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뭐라 말씀하시는데 울부짖는 소리 때문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어머님 다치신 것 같으니 가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이 병원에서 처치받은 다리를 한 채 누워 계셨습니다. 다행히 깊게 찔리지도 않았고 세균 감염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쪽은 쳐다도 안 보시더군요. 그전 같았으면 물 가져와라, 온 김에 부엌 닦아라, 거실 좀 치워라, 노예 부리듯 저한테 시켜 먹으셨을 텐데 제가 전화로 한 소리가 있어 그런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랑 조금 앉아있다 일어나려고 하니 어머님이 또 그러시더군요.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잠도 안 자고 그냥 가? 라고 하시길래 많이 다치지도 않으셨잖아요. 일상생활 다 가능하시면서.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니 어머님이 아무 말씀 못 하시더군요. 저는 확실히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친정엄마 응급실 가신 날 어머님 하신 말씀이 가슴에 대못으로 박혀서 회복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본적인 도리 그 이상 바라지 마시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남편한테도 이야기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남편만 아이들 데리고 시댁 가거나 다 같이 가도 식사 정도만 하고 일어섭니다. 어머님한테 쌓인 게 너무 많아서 같이 있기가 싫어서요. 어쩌겠어요. 어머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첫째 며느리도 이제 왕래 안 하는 마당에 저까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제가 며느리들 중에 제일 좋다며 나중에 꼭 합가하자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와중에 아마 저희가 나중에 시아버지라도 모실까봐 전전긍긍하신 모양이에요. 기가 찹니다. 그게 두려우면 며느리 함부로 대하지 마셨어야죠. 저는 시어머니께 정 붙일 일이 이제 없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그날만 떠올리면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없는 헛웃음만 나오네요. 혹시 이런 경우가 또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40대 중반, 그 무섭다던 중2 남자아이 키우고 있는 워킹 싱글맘입니다. 이혼은 했습니다만 제가 공무원이기에 월급은 그닥 많지는 않아도 아들과 둘이서 검소하고 단정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잘 말하고 다니지 않아요. 좋은 이혼이 어딨겠냐마는 제 이혼 사유는 남편의 바람 때문이었거든요. 지금에야 상처를 다 극복하고 잘 살고 있지만 남편 바람 처음 알았을 때는 어찌나 하늘이 무너질 듯 슬프고 막막하던지요. 이혼 과정도 힘들었지만은 시어머니의 정신 나간 헛소리와 진상짓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혼하고 나서도 자기네 집 제사상 차리러 오라고 하겠죠. 이야기를 풀어나가려면 남편과 이혼해야 했던 그날의 사정부터 꺼내야겠군요. 전 남편, 아니 이 글에서는 편의상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저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되었을 무렵 저희 남편은 지 중학교 동창이랑 바람이 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찐하게요. 저 몰래 월급 빼돌리고 거짓말 쳐서 시간 내어 한 쌍의 바퀴벌레 마냥 뒤에 숨어서 무려 2년이나 사귀었더군요. 아이러니하게도 제 남편은 보기 드문 애처가였습니다. 연애 때부터 저한테 참 잘했고 기념일에도 끝내주게 이벤트 해주던 사람이죠. 회식에 가서 맛있는 음식이라도 나오면 와이프 생각난다며 꼭 1인분씩 따로 포장해와 들고 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회계팀 최수종이라고 불릴 정도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제가 임신해서 입덧을 심하게 했을 땐 남편도 같이 웩웩거리며 토하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 출산하고 나서는 더 이상 와이프 힘든 거 못 보겠다며 하나만 낳고 끝내겠다고 시댁에 외동 선언을 해버리기도 했던 남자이고요. 다만 시집살이가 좀 있었던 시댁이 흠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의 갑질이 참 심했습니다. 결혼 준비 때부터 삐그덕거렸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도 공무원이셨고 이런저런 집안 사정 탓에 돈을 많이 써서 딱 24평짜리 아파트 하나와 연금 말고는 다른 재산이 없으십니다. 반면 시댁은 고깃집을 운영하시는데 워낙 잘 되어 돈이 좀 많았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시외가로부터 받은 재산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결혼할 때도 시댁에서 신혼집을 지원받았습니다. 시모가 먼저 집을 해주겠다 하셨고 서울 외곽에 8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받았어요. 물론 남편 명의였고요. 그리고 나서 혼수 갑질이 대단하셨습니다. 시댁 차도 바꿔주길 바라셨고 어머님 밍크 코트도 2벌이나 요구하셨어요. 그 외 명품 가방, 이불, 반상기 등 원하는 걸 다 합치면 거의 1억 가까이 되었고 저희 친정에서는 그럴 바에 결혼 못 시킨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명의도 아들 앞으로 해줬으면서 무슨 1억 가까이나 되는 혼수를 요구하시는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놈의 신혼집 때문에 제 인생이 꼬여버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남편이 울며불며 중간에서 시모를 설득했고 결국 적당한 선에서 정리된 예물예단 그리고 혼수를 마련해 결혼하게 되었네요. 그때는 왜 발 뺄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 나이가 어렸고 이미 모든 것이 예약된 상태에 사람들도 다 저 결혼하는 거 알고 있었던지라 이목 생각해서 그냥 결혼을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댁이 있는 결혼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짓이라는 걸 알면서 결혼한 이유는 오로지 남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과 2년의 연애 그리고 12년의 결혼 생활을 보내다가 남편의 정장 바지에서 우연히 모텔 영수증을 보게 되면서부터 지옥이 펼쳐진 거죠. 남편은 정말 빡빡 우기더군요. 자기같이 와이프만 아는 사람이 무슨 바람을 피우냐며 자기도 이런 영수증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눈물까지 흘리며 억울해하길래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죠. 싸움이 커져 시댁에서도 알게 되었는데 저희 시어머니 왈. 네 남편같이 지 와이프한테 잘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냥 어쩌다 흘러 들어간 거겠지. 자기도 모른대잖냐. 왜 이렇게 오바해. 네 남편 안 믿을 거면 이혼해. 라고 큰 소리 뻥뻥 치시던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더군요. 결국 제가 남편 서재랑 차를 샅샅이 뒤져 여자 흔적을 발견했고 그 바람난 여자가 저랑도 두어 번 식사했던 남편 중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기만당했다는 배신감에 더 미칠 것 같더라고요. 만약 한두 번 만나 실수한 사이였으면 아직 어린 저희 아들 생각해서 용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외도한 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모독이었죠. 그래서 삼자 대면에 그 여자 머리채도 잡고 경찰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얼굴 맞대고 살 자신이 없어서 이혼하자고 했고요. 그 와중에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이 저랑 아이가 친정 가구 없을 때 집에 그 여자 불러서 잠도 자고 그랬다더군요. 제가 친정에 2달에 한 번 정도는 갔으니 2년 동안 저희 집에 10수번은 왔다 간 겁니다. 심지어 저희 안방 침대에서 그 짓거리를 했다는 걸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남편이랑 그 여자는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더군요. 그러면서 블랙박스랑 핸드폰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었고요. 저희 남편 회사 특성상 성과금이 다른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그것도 치밀하게 고쳐서 둘 데이트 비용으로 쓰는데 썼고요. 제가 바보여서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남편은 제 앞에서는 둘도 없는 애처가에 가정적인 척 안심을 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렇게 치밀하게 증거들을 다 없애고 관리하는데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죠. 저는 너무 큰 실망감과 배신감에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울고불고 난리였죠. 제발 한 번만 봐달라 무릎 꿇고 빌고 이혼만 아니면 뭐든 하겠다며 삭발까지 할 기세더군요. 양가에서도 알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는 극도로 분노하셨어요. 어머니는 그 착한 이서방이 어떻게 2년이나 바람을 피워서 내 딸 마음에 대못을 박을 수 있냐며 통곡하셨고요. 시댁에서도 처음에는 남편더러 뭐라고 했죠. 시아버지는 몽둥이까지 들고 와서는 당신 아들을 모질게 혼내 정신을 차리게 해주겠다며 흠씬 두들겨 팰 듯 액션을 취하셨고 시어머니도 왜 그런 못난 짓을 했냐며 등짝을 때리셨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시어머니가 이혼 소송 중인 저한테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애미야, 그래도 많이 반성하는 모양인데 한 번만 봐줘라. 응? 아들이 이렇게나 어린데 어떻게 이혼하고 살 수 있겠니? 그래도 엄마 아빠가 같이 키워야지. 응? 이라고 하시며 저를 설득하시더니 결국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그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애는 우리가 잘 키우마.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혼 사유가 남편에게 있는데 저더러 아이를 내놓고 가라는 겁니다. 제가 미쳤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 애를 왜 남편한테 두고 이혼해요? 당연히 제가 키워야죠. 네 생각해서 그러는 거다. 적당한 혼처 있으면 너도 재혼해야지. 애 딸린 이혼녀 어떤 남자들이 거들떠나 보겠니? 우리 아들이야 바로 재혼하겠지만. 그리고 무슨 여자 혼자 애를 키운다고 그래. 우리 집은 돈이라도 많지만 넌 뭐가 있니? 니네 친정 개뿔 없으면서 말이야. 괜한 자존심에 애 앞길 망치지 말고 우리한테 애 주고 가라. 라고 모진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날 정말 목이 찢어져라 울부짖었던 기억이 나네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제 아이를 빼앗기라도 할 듯이 이혼 소송 중에 저희 집에 쳐들어와 자는 아이를 들쳐업고 데리고 가려는 액션도 취하셨고 제 아들 학교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위자료도 필요 없으니 양육권과 양육비 100만 원을 요구했고요. 시댁은 돈도 많으면서 양육비 100만 원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높다며 못 주겠다고 항소하더군요. 그리고 몇 천만 원 들여 변호사를 샀고요.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시댁은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와 싸워 양육비를 결국 월 80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손자한테 주는 돈은 아깝지 않지만 저한테 주는 돈은 아깝다면서요.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그 와중에 아이 아빠란 놈은 지 엄마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헤어지고 남이 된다고 하니 더 이상 저에게 에너지 쓰고 싶지도 않은 듯 제가 이혼 소송을 건 그 순간부터 아이의 집을 나가버리고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거의 시어머니랑 이혼 소송을 하다시피 한 겁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아시겠죠? 아무튼 결국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되었고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어머님이 남편 명의로 사준 집이었으니까요. 재산 분할을 어느 정도 받긴 했지만 그걸로는 살던 집이랑 비슷한 여건을 찾기가 힘들더군요. 공무원 대출과 한부모 혜택 등을 알아본 후 적당한 거처 찾아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이 그러더군요. 너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냐?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재결합하거라.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렸더니 시모가 또 이러더군요. 너 내가 해준 이 집에서 거의 10년도 넘게 살았으면서 설마 입 싹 닫고 가려는 건 아니겠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입을 싹 닫고 가다뇨? 다음 달에 현준이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인 건 알고 있지? 다른 건 몰라도 그날은 꼭 챙겨서 제사 지내러 오거라. 네? 저더러 제사상 차리러 오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너 내가 해준 신혼집에서 누릴 거 다 누렸잖니? 인프라 좋아서 살기도 편하고 다들 너 이 집에서 신혼집 시작한 거 부러워했다면서. 게다가 8억으로 사준 집이 지금은 거의 20억 가까이 됐으니 그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야? 그래서요? 저한테 뭐가 이득이 되었는데요? 남편이 공동명의로 하자는데 어머님이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고요. 그 집에서 저는 일하랴, 애 키우랴, 집안일 하랴, 뭐 쉬지도 못한 10년이었는데 내가 뭘 누렸다는 건데요? 이것 봐라,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래도 내가 해줬으니 너도 떵떵거리며 잘 산 거지. 나가야 할 이자 안 내고 그 돈으로 네 코트 사 입고 화장품 사 쓰고 한 거 아니겠니? 제가 뭘 그렇게 사 입었다고요. 아시잖아요. 현준이 아빠가 저한테 거짓말하고 월급도 줄여서 얘기한 거. 여유 없었다고요. 아시잖아요. 집 해준 대가로 오히려 저한테 용돈 요구하신 건 어머님이시고요. 제가 소리 지르며 말하자 시모는 멋쩍다는 듯 아무 말도 없더니 이윽고 또다시 신혼집 해준 얘기와 제 아들 현준이 이야기하면서 이혼을 해도 완전히 남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저도 그건 압니다. 제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남편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혼하는 거고 그 바람에 하루아침에 아빠가 없어지고 이사를 가게 된 가엾은 아이입니다. 그걸 저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시모는 제 마음을 정확히 관통해 파악하신 후 제 약점과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 꺼내시더군요. 현준이 생각해서라도 조부모 집에 자주 오게 해라. 현준이한테는 핏줄이잖니. 그러니까 제사 와서 절도 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재산이 현준이한테 어느 정도 갈지도 모르는데 네가 그렇게 나서서 차단해버리면 네 아들만 손해잖니. 시모의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한테는 여전히 할머니, 할아버지이자 아빠인 그들이니까요. 재산 얘기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들 하나만 낳고 외동으로 끝낸 데다 남편한테는 여동생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제 아들이 대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자손이라고 늘 애틋해 하셨죠. 그래서 저랑 남편 이혼할 때도 어떻게든 제 아이 데려가려고 난리를 치셨던 거고요. 저나 저희 친정한테는 이렇다 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시댁이랑 굳이 척지어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속은 열불이 터지지만요.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해서 제 아이는 제사 때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는 시가에 안 들어가고 아이만 가서 절하고 식사하면 제가 데리고 나오는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하겠다고 하니 시모가 그럼 제사 준비는? 라고 묻더군요. 사실 그동안 저는 시댁 제사 때마다 얄짤없이 불려가 몇 시간 동안 제사상 차리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날은 반차를 내서라도 반드시 시댁에 가야 했기에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시모가 절대 이해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 시댁 시집와서 신혼집까지 거저받았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시부모 아침상은 안 차려줘도 시댁 제사는 차려야 한다 라는 게 시모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고지식한 사람이라 저한테도 원래 일주일에 서너 번은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마다 시댁 와서 적어도 한 끼 정도는 시부모를 위해 요리하고 대접해야 한다는 주의였는데 남편이 그나마 막아줬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시모였고 제사에 대해 많이 중요시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결혼 생활하고 있을 때 말이고 지금은 이혼, 게다가 남편의 잘못으로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뚱딴지같이 제사 준비에 대해 넌지시 묻는 시모의 의중이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제사 준비라뇨? 설마 저더러 준비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현준이만 보내면 그 제사상은 누가 다 차리니? 지금까지 너랑 같이 차렸는데 나더러 다 차리라는 거야? 내 나이 곧 있으면 70인데? 아니, 그러면 이혼까지 한 마당에 제가 전시댁 제사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거기서 이혼 얘기가 왜 나오니? 내가 말했잖아. 현준이한테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잖니? 그렇게 남남처럼 성 긋고 그러지 말어. 그래서 제사할 때만큼은 현준이 보낸다고 하지 않았어요? 뭘 더 바라세요? 제가 소리를 빽 지르자 어머님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서는 너도 도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현준이 어멈이면 너도 당연히 제사상 차리는 거 도와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실성한 듯 웃자 시모가 당황한 듯 하더군요. 쌍욕만 안 오갔지. 이혼 소송하느라 진흙탕 싸움까지 한 마당에 오붓하게 전을 붙이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현준이 할머님이야말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라는 호칭도 붙이기가 싫더군요. 그래서 현준이 할머님이라고 부르니 시모가 그 호칭도 마음에 안 든다면서 한 번 시어머니면 영원한 시어머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찌되었건 결혼하면서 본인이 저희 신혼집도 해주고